정우는 항상 동네에서 만능 해결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차고는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장난 차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정우 아저씨, 제 차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정우 아저씨, 정우 교체 좀 도와주세요. 정우 아저씨, 오늘 우리 아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요청은 끊임없었고 그는 몸이 쉬기를 원할 때조차도 항상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웃의 차 문제를 해결하느라 몇 시간을 보낸 후 그의 딸 민지는 아버지가 지쳐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피로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24시간 내내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전구는 이 생각에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니?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이런 지속적인 가용성이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사가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속도를 늦추라고 권고했을 때 왔습니다. 그때부터 정우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정 시간을 정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만 가능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의 한계를 존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대안을 제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아랫길에 새로 문을 연 젊은 정비공을 소개했습니다. 영어군이 아주 능숙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덜 사랑받거나 덜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계를 설정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존중하고 그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침 시간을 자신의 정원에 데디차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이었죠. 장미, 난초를 심고 작은 채소밭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그저 베란다에 앉아 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지야, 몇 달 후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내 채소밭에서 난 채소를 나눠줘. 이것도 일종의 도움이야. 더 가볍고 더 즐거운 방식으로 말이야. 정우는 자신의 진정한 유용함이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와 경험은 건강한 베란다에서의 평온한 대화 중에 나누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어. 어느 날 식물에 물을 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년을 보냈어. 이제 나는 내 가치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내 한계와 내 지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그렇게 75세의 정우는 마침내 더 이상 동네의 만능 해결사가 아닌 단순히 전구 아저씨,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만큼이나 자신의 평화와 웰빙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되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면도를 하던 정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제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수천 번의 미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은 그가 60세에 처음 본 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내 고인이 된 아내 미영과 함께 남쪽으로 여행을 가는 꿈을 이루었었죠. 미영아, 넌 항상 내가 흰머리가 되면 멋져 보일 거라고 말했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애정 어린 말들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전 15살 손녀 지은이가 일요일 점심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꽃님아, 그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이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니? 지은은 궁금해하며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정우는 눈가에 표정 주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보이니?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생긴 거야.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어 너무 행복해서 병원에서 밤새도록 웃었지. 그는 이마에 다른 주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걱정 때문에 생긴 거야. 네 아빠가 12살 때 뒤뜰 망고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말이야. 하지만 괜찮았어. 깁스를 풀고 나서 내가 제대로 오르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 그 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 지은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매혹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하얀 머리카락들은요? 각각의 머리카락에도 이야기가 있나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아, 이것들은 네 엄마가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생기기 시작했지.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어. 하지만 봐, 이제 그녀는 나보다 더 잘 운전해. 하루 종일 정우는 자신의 몸에 있는 시간의 흔적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새로 생기는 흰 머리카락마다 걱정하고 염색약을 사서 나이의 흔적을 숨기려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는 지은에게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이 보물이야.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내 얼굴과 몸에도 새겨져 있지. 점심시간 가족 모두가 모였을 때 정우는 자랑스럽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든 얼룩이 생기고 약간의 떨림이 있는 그의 손은 여전히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60년 전 어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였죠. 아빠, 요즘 달라 보이세요.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의 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기 전에 밥을 조금 더 떠먹었습니다. 있잖아, 딸아. 나는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 매일이 선물이야. 젊었을 때는 항상 뛰어다니고 이제 나는 여기 너희들과 함께 앉아 모든 것을 매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직관을 가졌어. 오후에 그가 만든 정원에서 정우는 지은에게 장미 돌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손녀의 매끈하고 젊은 손 옆에 있는 그의 주름진 손은 삶의 자연스러운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식물들에 대해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으세요? 아, 우리 꽃님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야. 장미는 하룻밤 사이에 피지 않아. 관심과 사랑, 인내가 필요해. 삶도 마찬가지야. 내 주름 하나하나가 피어나는데 시간이 걸린 꽃과 같아. 하지만 꽃이 피었을 때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져오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우는 최근에 시작한 습관인 일기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이 드는 것이 짐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내 얼굴의 모든 주름, 내 머리의 모든 흰 머리카락, 내 손의 모든 반점은 이것들은 내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얻은 메달이다. 클라라, 내 사랑.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은 흰 머리에 대해 옳았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실수로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부엌에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에 그는 잠시 얼어붙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전구 씨, 당신 손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 익숙한 좌절감을 느끼며 이번 달에 깨뜨린 세 번째 컵이었다. 의사들이 그의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손의 떨림이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깨진 컵은 그의 아내 미영이 그토록 아끼던 세트의 일부였다. 완벽함.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가. 물건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날 오후 그의 아들 준호가 8살 손자 민수를 데리고 방문했다. 그들은 전구가 접착제로 컵을 고치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새 컵을 사면 되잖아요. 그게 같지 않아, 아들아. 네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컵을 깨뜨려서 슬퍼하세요. 민수가 주에 깊게 관찰하며 물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조각들을 내려놓았다. 있잖아, 민수야. 할아버지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단다. 젊었을 때는 도시 최고의 정비사가 되려고 야근도 많이 했지.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남편이 되고 싶었어. 네 할머니는 늘 내게 속도를 늦추고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라고 하셨지. 민수는 컵의 조각 하나를 집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할아버지, 그들은 깨진 물건을 킹이라는 일본 예술에 대해 전보다 배웠어요. 더 아름답게 만든대요. 정우는 손자의 순수한 지혜에 놀라며 바라보았다. 그래? 네, 선생님께서 균열이 물건의 역사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주름 이야기처럼요.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차를 망가뜨렸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저와 제대로 말도 안 하셨죠. 정우는 그 사건을 기억하며 웃었다. 맞아. 내가 그 폭스바겐을 막 고쳤을 때였지.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친 후에 차가 더 좋아졌다는 걸 알아? 그날 오후 내내 마당에서 민수와 놀면서 정구는 전에는 그를 괴롭혔던 다른 불완전함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름을 발라도 삐걱거리는 대문, 그의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지게 자라는 식물들, 그가 직접 만든 약간 삐뚤어진 나무 벤치. 할아버지가 길을 잘못 들어 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 해주세요. 민수가 삐뚤어진 벤치에 앉으며 부탁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손자 옆에 앉았다. 아, 그건 우리의 실수가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좋은 이야기지. 1965년이었어. 내가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샀을 때 그렇게 그는 오후를 보냈다. 그의 실수들이 변장한 축복으로 변한 모든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수로 케이크 레시피를 잘못 만들어 새로운 전통이 된 가족 레시피를 만들어낸 때, 직업 면접에 늦어 옆 정비소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날, 밤에 준호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정우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미영이 그렇게 더 편하다고 말했던 팔걸이가 약간 뜯어진 의자였다. 그는 일기장을 집어 들고 썼다. 오늘 나는 내가 항상 추구했던 완벽함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결점이었을지도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을까 깨달았다. 어리석어 보일까봐 얼마나 많은 웃음을 참았을까. 인생은 민수가 가르쳐준 그 일본 예술과 같다. 우리의 균열들은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금으로 변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의 조각들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떻게 그 조각들을 새로운 것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했다. 미영가, 그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향해 속삭였다. 당신은 항상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아름다움은 불완전함, 실수, 시도에 있다는 것을 75년이나 걸렸지만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우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들었다. 그의 인생을 정확히 그렇게 만드는 모든 완벽한 불완전함들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은 목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가 정우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자주 통화할 수 있고 가족 그룹에서 손주들 사진도 보실 수 있어요. 정우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기기를 바라보았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그 가능성들에 매료되었다. 손주들의 사진을 즉시 볼 수 있고 원예그룹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의 열정이었던 오래된 기계 정비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 작은 기기가 그의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했다. 알림은 끊임없었다. 가족 그룹의 메시지들, 뉴스 알림들, 주로 나쁜 소식들, 끝없는 동영상들, 친구들이 고집스럽게 보내는 카카오톡 연쇄 메시지들. 정우 씨,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보셨어요? 정우 씨, 이 기도문을 수십 명에게 더 공유해 주세요. 삼촌, 이 웃긴 동영상 보세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식물에 물을 주다가 마침내 꽃을 피운 장미를 감상하는 것보다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는 최영자 많은 시간을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다. 정우 씨, 3일 동안 당신이 오후에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못 봤어요. 아프세요? 그것은 마치 깨어나는 것 같았다. 정우는 그가 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보내던 조용한 오후 시간들을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자 씨, 제가 현대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기술이 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미영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가장 좋은 대화는 눈을 마주치며 말 사이에 침묵을 들을 시간을 가지며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을 했다. 오래된 신발 상자를 가져와 그 안에 휴대폰을 넣었다. 하루에 2시간만 시간은 가족의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녁에 1시간은 필요한 것에 답하는 데 쓰겠어. 첫날은 힘들었다. 그의 손은 자동적으로 기기를 찾았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잊고 있었던 즐거움들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오후 베란다에 앉는 습관을 되찾았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 습관을 되살렸다. 손주들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메시지의 시대에 그들은 이것을 특별히 놀랍게 여겼다.
할아버지 편지 정말 좋아요. 방문했을 때 지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걸 받는 게 너무 특별해요. 디지털 방해가 줄어들면서 정우는 자신의 활동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침의 다른 새소리들, 날씨의 미묘한 변화들, 지나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영자 할머니와 함께 그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정우 씨, 당신 눈에 다른 빛이 있어요. 그건 내가 이 모든 기술들이 진한 커피 같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영자 씨. 조금은 좋아요.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죠.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잠도 못 자고 평화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날 밤 그의 일기에 지성호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현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시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삶은 기다리지 않는다. 내 장미의 향기는 화면을 통해 느낄 수 없다. 손주들의 포옹은 이모티콘으로 대체될 수 없다.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한 번이 1000개의 즉석 메시지보다 더 가치 있다. 민지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가 준 휴대폰을 좋아하지 않는지 물었다. 딸아, 좋아해. 하지만 그것이 내 차고에 있는 도구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나서 다시 넣어둔다. 모든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잖니? 그렇게 지성호는 기술과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그는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침묵과 진정한 연결의 순간들을 보존했다. 월요일이었다. 지성호가 40년 동안 일했던 자동차 정비소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그의 가슴을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곳은 지성호 씨의 정비소잖아요.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젊은 정비사 태영이 항의했다. 이 동네의 랜드마크인데요. 지성호는 한 주 내내 정비소를 방문했다. 그의 오래된 도구들을 만지며 그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던 그 공간의 구석구석을 회상했다. 각각의 렌치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오후 바닥에 기름 얼룩 하나하나가 나는 추억이었다. 오랫동안 정비소의 지성호 아저씨였기 때문에 가끔은 도구를 들지 않은 지성호가 누구인지 잊어버려. 민지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우울함을 눈치챘다. 아버지,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새로운 거? 내 나이에? 왜 안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딸의 제안이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지성호는 정비소와 가족에게 헌신하느라 포기했던 모든 꿈들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동네 문화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여러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미술 수업을 듣고 있는 영자 씨도 있었다. 지성호 씨,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물감 묻은 손으로 외쳤다. 벌써 활동 고르셨어요? 내 손이 이걸 하기엔 너무 늙었어. 그는 기타 수업에 등록했다. 선생님에게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지성호 씨. 음이 맞지 않았다. 당신의 손에는 역사가 있고 힘이 있어요. 단지 새로운 춤을 배우면 되는 거죠.